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새벽 배송 전성시대 마트는 미래의 아파트 도심주택 공급 폭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유행하는 새벽 배송 살펴보겠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이 있는데 지금 할인 행사 들어가고 있네요. 새벽 배송 전문 업체 오아시스 마켓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것 말고도 마켓 컬리, 쿠팡 등등 새벽 배송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네 마트들 그리고 꽤 큰 쇼핑몰들, 마트를 포함한 그 쇼핑몰들, 자, 지금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벽 배송을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일단 빠릅니다. 하루 전날 주문을 해도 그 다음날 오는 경우가 많고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신선도가 끝내줍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상품들보다도 훨씬 더 평균적으로 신선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어디 하나 빠지는 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문을 열어보면은 저런 게 와 있죠. 열어보면은 얼음으로 보냉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아주 차갑게 유지해야 되는 상품들은 드라이 아이스까지 넣어서 저렇게 새벽 배송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벽 배송이 보면은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자, 품질을 빼고서도 여러 가지로 새벽 배송이 압승입니다. 압승. 자, 보시면은 대형마트 보면은 가격이 요즘 보면은 보통입니다. 자, 거기는 건물비 땅값 들어가고 직원 인건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은 싸게 구해서 갖다 놓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가격이 사실 보통입니다. 자, 그리고 운반은 또 내가 해야 되고 고르는 맛은 예전에 없어졌죠. 자, 요즘 마트 쇼핑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마트도 가는 것 자체가 일이죠. 일. 그건 일입니다. 자, 동네 마트도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별 것 없습니다. 자,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동네 마트도. 자, 그런데 새벽 배송 한번 해보면은 가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합니다. 새벽 배송이니까 공간이 좀 외곽에 있어도 창고가 돌아가니까 새벽 배송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그리고 운반은 네가 합니다. 운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운반은 네가 해서 편하고, 고르는 맛은 없지만 손가락으로 그냥 틱틱 하면은 휴대폰으로 그러면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새벽 배송이 압승이기 때문에 요즘 마트들, 동네 마트들 그리고 대형 마트들 장사 안 된다고 난립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요즘 마트 한번 가보시면, 예전에는 마트 가면은 동네 마트든 대형 마트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팔린 상품들 채워 넣기 바빴습니다. 왼쪽 위 그림과 같이 지나가다 보면은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마트 한번 가보면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지금 예전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마트들 폐점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트, 백화점은 일부만 남는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죠. 그래서 애매한 크기의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 벌써 거의 없고, 지금 이제 조만간 아예 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메타버스 쇼핑 시대가 오면은 그때는 물건을 인터넷상에서 골라서 선택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로 점점점 더 이동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형마트 플러스 백화점 플러스 놀이동산, 자, 이런 형태의 초대형, 극소수의 초대형 몰만 아마 남을 겁니다. 몇 군데 아마 안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마트와 마트, 백화점 싹 다 문을 아마 닫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뉴스를 보겠습니다.
충청투데이인데 줄줄이 문 닫는 대전 대형 유통시설 불안감이 있다. 자, 요런 이야기인데 보면은 대전에 그 대형 유통시설이 모두 7곳 있었는데 3개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빈자리에 주거용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좌측부터 백화점 세이 으리으리하죠. 자, 그리고 홈플러스 탐방점 요것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동대전점. 자, 이렇게 큰 시설들이 문을 닫고 꽤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2번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지화. 첫 번째로 그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을 점점 조금씩 닫고 있는데 초강력 공급이죠. 초강력 공급. 세대수도 많고 입지가 또 끝내주죠. 자, 그래서 경쟁이 되는 다른 주거지들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경향은 단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도 지금 작은 마트들은 엄청나게 많이 문을 닫았고 대형마트도 아마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그리고 2번 상업용 부동산 되는 곳만 된다. 자, 요즘의 경향이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뭐 강남, 홍대 이런 데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에 반해서 다른 지역들, 크게 유명하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팔이 날립니다. 팔이. 자,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팔이 날리고 그런 것들 상당히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곳곳에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 곳곳에서 빌라 공급 폭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촉매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지금 미래에 펼쳐지는 그 모습들이 지금 도시의 그 상업용 부동산에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위치가 끝내주는 곳 전철 뭐 두세 개 다니고 자, 그런 초역세권에 있는 사무용 공간이나 상업용 공간 그런 곳은 앞으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번성하고 자리가 없겠지만 그게 아닌 곳들은 상당히 많은 곳들이 주거지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번 공급 폭탄은 특히 아파트를 폭락시킨다. 자, 한국의 아파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거가 1이라고 한다면 코인이 3이죠. 아파트를 돈이 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아마 전세나 월세에 살겠죠. 아파트는 코인이라서 한국 아파트는 코인이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돈은 초기 발행량이 적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죠. 초기 발행량이 적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예전에는 드물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산다 그러면 뭐 그럭저럭 괜찮게 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아파트 산다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시큰둥한데 그 이유가 그 벌써 주거지의 한 60% 이상이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같은 곳은 뭐 70% 이상이죠. 그래서 아파트가 주변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더 많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서울만 보더라도 지금 재건축 뭐 50년 돼도 사실 재건축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 동네들 서울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 그분이 그 서울을 잘 알죠. 재개발을 외치는 이유가 그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까봐 그러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 소방차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위험한 그 재개발 구역들, 서울을 진정 아끼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그 시민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죠. 자, 오세훈 시장 그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서울 시민을 아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재개발, 그 작은 그 빌라, 그 다음에 주택이긴 하지만 정말 작은 주택들,
자, 그것의 사업성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용적률 조금 올려주면서 아파트 짓는 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아파트는 많아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넘쳐난다. 그 이야기는 화폐의 발행량이 증가한다. 그 이야기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 이야기는 아파트 앞으로는 주거로 접근해야 된다. 사는 게 싸게 치는 것인지, 전세가 싸게 치는 것인지, 아니면 월세가 싼 것인지, 자, 선택을 해서 실제 거주하는 거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월세 또는 전세 많이 살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향후에는 그 아파트가 투자용 상품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4%, 자, 임대 수익률 4%가 나오지 않는 가격이라면 거들떠도 보지 마라. 자, 요렇게 제가 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우상향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이 안 됩니다. 아무도 부동산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80%, 제가 20%그 변수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미친 사람들, 미친 정부가 많아서 제가 그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80%는 자, 아파트 무조건 내려간다. 자, 임대 수익률 4%안 나오는 물건은 아파트는 거들떠 보지도 마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 부동산은 땅만 사세요. 자, 배팅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건데 그분들을 위한 답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끝났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의 확률로 아파트는 끝났다고 봅니다. 자, 5%만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 실상을 알고 있을 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5%가 10% 되고 10%가 20% 되면 그렇게 올라가면은 아파트는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파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대지권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아주 더럽고 더러운 공유지분입니다. 일반적인 공유지분은 풀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 땅은 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공유지분 땅이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우하향, 부동산에서는 웬만큼 쓰지 않는 우하향이죠. 우하향. 자, 감가상각마저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하면은 당연히 우하향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세상은 넓고 자산은 많다. 자, 그래서 굳이 부동산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할 곳이 있다면 그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맞다. 자, 그런데 여기 배팅 부동산이니까 그래도 믿는 것은 국내 부동산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땅만 사시라. 자, 땅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